9장 인간과 싸운 한니발. 마야가 여름집을 꾸며놓은 소나무 구멍 근처에는 나무좀 프리돌린이 껍질 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프리돌린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가장으로 가족의 수를 늘리는 데 온 힘을 쏟았으며 그 결과 제법 성공을 거두었다. 프리돌린은 앞날이 촉망되는 50여 마리의 아들들이 모두 활기차게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몹시 흡족해했다. 아들들은 각각 나무 껍질 밑에 구불구불한 굴을 파고 그 안에서 편안히들 살아갔다. 어느 날 프리돌린이 마야에게 말했다. 우리 아들들이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다 우리 집사람 덕분이라오. 그 녀석들 심지어는 서로 안면도 없어요. 다들 제 갈 길로 가서 잘들 산답니다. 마야와 프리돌린이 알고 지낸 지는 벌써 꽤 되었다. 마야는 인간들이 프리돌린을 비롯한 나무좀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야는 프리돌린의 성격이나 사고방식이 모두 마음에 들었고 지금까지 그를 피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마야는 숲이 아직 잠들어 있는 어두컴컴한 새벽부터 프리돌린이 조용히 구멍을 뚫고 나무를 파내는 소리를 들었다. 보슬보슬 내리는 빗소리, 나무가 자면서 내쉬는 숨소리처럼 들릴락 말락하는 아주 작은 소리였다. 나중에 마야가 가보면 프리돌린이 파낸 나무 가루가 베이지색 고운 분처럼 소복이 쌓여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여느 때처럼 아주 이른 시각에 마야를 찾아온 프리돌린이 잘 잤느냐며 인사를 건넸다. 오늘은 안 나가시나? 마야가 대답했다. 네, 바람이 너무 세서요. 그날은 정말로 바람이 셌다. 온 숲이 윙윙대면서 나뭇가지들이 심하게 흔들렸다. 나뭇잎들은 당장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처럼 위태롭게 팔락댔다. 바람이 한 번씩 휘몰아칠 때마다 주위가 조금씩 환해졌다. 왠지 나무들이 점점 더 옷을 벗어버리는 느낌이 들었다. 마야와 프리돌린이 사는 소나무 안에도 거친 바람에 새 된 소리가 들려왔다. 꼭 나무가 화가 나 길길이 뛰며 소리를 질러대는 것 같았다. 프리돌린이 한숨을 내쉬었다. 난 밤새 일했다오. 웬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어요. 안 그래요? 사실 난 이 소나무가 썩 마음에 들진 않아요. 차라리 전나무에 가 살 걸 그랬어요. 프리돌린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순해 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마야가 상냥한 목소리로 자식들 안부를 물었다. 아이들은 다 잘 있고요? 프리돌린은 고맙다는 인사부터 한 뒤 조금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실은 나도 잘은 모른다오. 다들 잘 살고 있으리라 믿을 뿐이죠. 마야는 제 앞에 앉아있는 작은 갈색 곤충을 가만히 뜯어보며 생김새가 조금 우습다고 생각했다. 커다란 앞가슴 등판은 몸뚱이에 비해 너무 큰 머리통처럼 보였고 딱지 날개는 가운데가 뭉툭 잘려나가기라도 한 것처럼 너무 짧았다. 마야는 프리돌린이 그래봬도 위험한 딱정벌레 가문에 속하며 숲속의 커다란 나무들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무좀이 때를 지어 나무를 덮치면 푸른 바늘잎들은 얼마 견디지를 못했다. 나무가 마르면서 결국은 나무 전체가 죽고 말았는데 나무 껍질이 파괴되어 수액이 나무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나무에게는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조그만 강도대를 막아낼 방법이 없었다. 나무좀들 때문에 숲 전체가 망가졌다는 이야기도 들려왔다. 마야는 프리돌린을 들여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토록 조그만 곤충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니. 마야는 그저 놀라운 따름이었다. 프리돌린이 또다시 한숨을 내쉬더니 걱정을 늘어놓았다.
딱따구리만 없으면 사는 게 정말 즐거울 거예요. 마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딱따구리는 제 눈에 띄었다 하면 뭐든 닥치는 대로 먹어치우니까요. 프리돌린이 마야의 말을 받았다.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조심성 없는 곤충들이 나무 껍질 위에서 얼쩡거리다 딱따구리의 밥이 되면 나도 뭐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 주겠어요. 그래, 딱따구리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그 녀석이 나무 껍질 밑까지 뚫고 들어와 우리들의 은신처와 통로까지 넘보는 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는 짓 같아요. 마야가 말했다. 글쎄요, 딱따구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기엔 몸집이 너무 크잖아요. 프리돌린이 눈썹을 치켜뜨며 마야를 올려다보았다. 그러더니 이해한다는 식으로 고개를 몇 번 끄덕였다. 자기가 마야보다 아는 것이 많아서 꽤 흡족해하는 표정이었다. 너무 크다고요? 거참, 누가 지금 크기 얘기를 했나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협하는 건 바로 그 녀석의 혀라고요, 혀. 마야는 눈이 휘둥그레져 프리돌린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다. 딱따구리의 혀는 벌레처럼 둥글고 가는데 길이가 엄청 길고 끝이 뾰족하며 끈끈하다고 했다. 프리돌린이 팔을 휘저어가며 소리쳤다. 그 녀석이 혀를 쭉 내밀면 아마 내 몸의 10배는 될 거예요. 설마 이제는 더 못 내밀겠지 하고 있으면 웬걸요? 혀가 찍하고 더 늘어난다니까요. 녀석은 구멍만 봤다 하면 이 안에 뭔가 더 있을지도 몰라 하는 욕심이 생기나 봐요. 그래, 나무 껍질에 난 틈이란 틈, 구멍이란 구멍에는 죄다 혀를 밀어넣지요.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 놓은 통로에까지 말이에요. 나 참 기가 막혀서 도대체 양심이라고는 없어요. 게다가 그 녀석 혀에 닿았다 하면 쩍 들러붙어서 그대로 딸려나가는 수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마야가 말했다. 난 겁쟁이가 아닌데도 그 말을 들으니 무서워지는데요? 프리돌린이 부럽다는 듯이 대꾸했다. 아이고, 당신은 침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딱따구리도 생각이 있으면 침에 쏘이기 전에 미리 조심을 할 거예요. 내 말을 못 믿겠으면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구려. 하지만 우리 같은 곤충들은 어떻겠어? 실은 내 사촌 누이도 변을 당했답니다. 나랑 누이는 그 사고가 일어나기 전 우리 집사람 때문에 티격태격 말다툼을 좀 벌였더랬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누이가 우리 집에 놀러 왔는데 집이 낯설어 어디가 어딘지 다 익히지를 못했어요. 그때 갑자기 딱따구리가 나무를 쪼고 긁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몸집이 작은 녀석들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았어요. 우리 나무가 첫 번째 나무였지 싶어요. 안 그랬으면 미리 소리를 듣고 어디 안전한 데로 피했을 테니까요. 어둠 속에서 벼랑간 누이의 비명이 들렸어요. 프리돌린, 나 들러붙었어! 하고 말이에요. 잠시 발버둥 치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금세 조용해지더군요. 아, 그놈의 고약한 딱따구리. 우리 불쌍한 누이를 그새 꿀꺽 삼켰는지 어느덧 또 옆자리를 쪼더라고요. 누이의 이름은 아가테였어요. 내 심장 뛰는 소리 좀 들어봐요. 이야기가 너무 생생해요. 세상에 정말 별별 일이 다 있군요. 마야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과 앞으로 겪게 될지도 모르는 일들을 생각하며 나직이 중얼거리는데 프리돌린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마야가 놀라서 프리돌린을 돌아보았다. 저 아래 좀 봐요. 누가 올라오나 보라고요. 저 친구 아주 괴짜예요, 괴짜. 두고 봐요. 마야는 프리돌린이 내려다보는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상하게 생긴 곤충 하나가 나무 위로 천천히 기어 올라왔다. 마야는 그렇게 희한하게 생긴 곤충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러나 마야에게 몰아닥친 감정은 놀라움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었다. 마야가 다급한 목소리로 프리돌린에게 숨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프리돌린이 마야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요. 가만히 앉아 있다가 다 올라오면 공손히 인사나 해요.
많이 배워서 아는 게 정말 많은 친구예요. 그런데도 선량하고 아주 겸손하죠. 저런 류의 친구들이 흔히 그렇듯 약간 우습기도 하고요. 저 친구 좀 내려다봐요. 뭘 하나. 뭔가 열심히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마야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놀라움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그러자 프리돌린이 웃음을 터뜨리며 대꾸했다. 하하, 그게 아니라 바람과 맞서 싸우는 거예요. 저 친구 다리나 서로 엉키지 말아야 할 텐데. 마야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저 긴 실 같은 게 정말 다리예요? 저런 다리는 처음 봐요. 그 사이 낯선 곤충은 꽤 가까이까지 왔다. 마야는 그 곤충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낯선 곤충은 꼭 허공에 둥둥 떠서 움직이는 것 같았다. 어마어마하게 긴 다리가 작고 통통한 몸뚱이를 공중으로 높이 떠받쳤기 때문이다. 시로라기처럼 가는 다리는 몸뚱이에서 멀리 떨어진 채 움직이는 받침대처럼 이리저리 디딜 곳을 찾아 헤맸다. 곤충은 조심조심 나무 껍질 위를 더듬어가며 다가왔다. 다리를 옮길 때마다 구슬처럼 동그랗고 통통한 갈색 몸뚱이가 위아래로 들썩거렸다. 다리가 어찌나 길고 가는지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몸을 지탱할 수 없어 보였고 반드시 전체가 다 있어야 할 것 같았다. 또 다리들은 가운데가 죄다 꺾였는데 그 꺾인 부분들은 몸뚱이보다 더 높이 솟아 있었다. 마야가 손뼉을 치며 감탄했다. 세상에나, 어쩜 저런 일이 가능하죠? 머리카락처럼 가늘고 연약한 다리들이 저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다니 말이에요. 저런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저런 다리들이 제 할 일을 알고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프리돌린 씨. 프리돌린이 뭐가 그리 대수롭냐는 투로 말을 받았다. 아이고, 뭘 그렇게 놀라요? 우스운 일 그냥 한번 웃고 끝내면 될걸. 마야가 대꾸했다. 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곧잘 남을 비웃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우리가 뭘 제대로 몰라서 비웃은 경우가 허다하죠. 그때 그 낯선 곤충이 마야와 프리돌린이 있는 곳에 다다랐다. 곤충은 삼각형 모양으로 꺾인 다리 사이로 마야를 내려다보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두 분. 오늘 바람 한번 대단하네요. 진짜 엄청나요. 안 그래요? 아니, 내 말이 틀렸나요? 낯선 곤충은 나무를 있는 힘껏 붙잡았다. 프리돌리는 터져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애를 썼지만 마야는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외출하지 않았다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자기소개를 했다. 낯선 곤충은 무릎 사이로 마야를 비스듬히 내려다보았다. 꿀벌 마야라.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꿀벌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원. 나도 내 소개를 해야 할 텐데 늘 그렇듯이 좀 당황스럽군요. 우리 가문에 속하는 일가 친척들은 워낙 널리 퍼져나가 있어서 장님거미니 통거미니 이름이 아주 다양하거든요. 어쨌거나 거미 가문에 속하고 이름은 한니발입니다. 작은 건충들은 거미라는 말만 들어도 몸소리를 치기 마련이었다. 특히 거미 테클라에게 붙잡혀 목숨을 잃을 뻔했던 마야는 거미라는 말에 어찌나 기겁을 했던지 도저히 태어난 척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한니발은 아무 눈치도 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여차하면 날아서 도망가야지. 날개가 없으니 내가 도망치면 그저 쳐다보기만 할 거야. 거미줄은 어디 딴 데 두고 온 것 같아. 마야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한니발이 다시 입을 열었다. 난 지금 생각 중이에요. 생각이 아주 많죠. 내가 좀 가까이 가도 될까요? 거기 그 커다란 가지 뒤로 가면 바람이 좀 덜할 듯 싶은데요. 마야가 길을 내주면서 말했다. 네, 그렇게 해요. 프리돌린이 그만 가보겠다며 작별 인사를 했다. 그러나 마야는 한니발이 어떤 곤충인지 알고 싶어 계속 자리를 지켰다. 세상에는 정말 별별 종류의 곤충들이 다 있구나.
만나도 끝이 없어. 하고 마야는 생각했다. 어느새 바람이 조금 가라앉고 나뭇가지 사이로 해가 비쳤다. 아래쪽 덤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울새의 노랫소리가 숲을 기쁨으로 채웠다. 마야는 덤불가지 위에 앉아있는 울새를 발견했다. 울새가 노래를 할 때마다 목청이 떨리는 것이 보였다. 새는 해가 내리쬐는 곳을 향해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었다. 마야가 부러운 듯 말했다. 나도 저 울새처럼 노래만 할 수 있다면 꽃 위에 앉아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를 거예요. 한니발이 대꾸했다. 그래요. 썩 듣기 좋았을 거예요. 당신이 붕붕대는 소리도 아주 좋으니까요. 저 새 참 행복해 보여요. 마야의 말에 한니발이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 당신은 공상가로군요. 그렇지만 동물들이 모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길 바란다면 세상은 얼마 안가 혼란에 빠지고 말 거예요. 생각해봐요. 울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침을 가지고 싶어서 한다라거나 염소가 날아다니면서 꿀을 모으고 싶어 하면 어떻게 될지요. 그럼 나중에는 개구리까지 나서서 나같이 길쭉한 다리를 가지고 싶다고 설칠 거라고요. 마야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요, 난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다만 나도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저 새가 노래로 그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에구머니나, 어떻게 이런 일이? 마야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질렀다. 당신 다리가 하나 더 많잖아요. 다리가 7개나 돼요. 한니발이 이맛살을 찌푸리며 허공으로 눈고기를 돌리더니 이윽고 언짢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당신도 드디어 알아봤군요.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히 합시다. 나는 다리가 하나 더 많은 게 아니라 하나가 모자라는 거예요. 마야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아니, 그럼 다리가 8개나 있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줄 테니 잘 들어봐요. 우리 거미들은 원래 다리가 8개예요. 8개가 다 필요하죠. 게다가 다리가 많으면 보기에도 더 좋잖아요. 난 안타깝게도 다리 하나를 잃었어요. 하지만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살아가는 법이지요. 마야가 진심으로 한니발을 위로했다. 다리를 잃다니 얼마나 속상할까요? 한니발이 손으로 턱을 괴더니 다리를 교묘하게 한데 모아 세기 어렵게 만들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지 내 지금부터 말해주리다. 당연히 인간이 개입되었죠. 나쁜 일 치고 인간이 개입되지 않은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 거미들은 여간 조심스럽지 않답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대체 조심성이라고는 없어요. 뭐든 그저 나무 토막 잡듯 함부로 움켜잡지요. 이 비참한 사고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듣고 싶어요? 마야가 똑바로 앉으며 안달했다. 네, 꼭 듣고 싶어요. 당신은 경험이 아주 많을 것 같아요. 그야 그렇죠. 자, 그럼 잘 들어봐요.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거미들은 밤에 주로 움직인답니다. 그 당시 난 어느 집 마당에 조그마하게 지어놓은 별채에 살았어요. 초록색 집이었죠. 바깥 벽은 담쟁이 덩굴로 뒤덮였고 창유리가 몇 개 깨진 덕에 내가 편하게 들락날락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어요. 날이 어두워지면 인간이 등잔이라고 하는 인공 태양을 한 손에 들고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로 나왔어요. 다른 손에는 유리병을 들고 겨드랑이에는 종이를 끼우고 호주머니에는 또 다른 작은 유리병을 넣은 채로요. 인간은 그것들을 모두 책상 위에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어요. 자기 생각을 종이 위에 적고 싶어서였죠. 당신도 숲이나 마당에서 종이 본 적 있죠? 그 위에 적힌 검은 것은 인간들이 생각해낸 거예요. 정말 멋지군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듣게 되자 마야는 너무나 행복했다. 한니발이 말을 이었다. 그걸 위해 인간에게는 자기가 가져온 유리병 2개가 다 필요하죠. 작은 병에는 나무 막대기를 계속 찍어대고 큰 병에 든 것은 자기가 마셔요.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일이 척척 진행되지요. 당연히 우리들에 관해서 자기가 아는 건 모두 다 적는답니다. 아주 열심히 해요.
하지만 그 내용은 시시해요. 인간은 아직 우리 곤충들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거든요. 특히 우리의 정신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감정이나 두려움에 대해선 전혀 생각을 안 해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마야가 물었다. 인간을 좋게 생각하지 않는군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한니발은 그렇게 대꾸한 뒤 제 다리들을 내려다보며 한마디를 덧붙였다. 하지만 다리가 7개가 되고 나면 마음이 좀 모질어지죠. 네. 한니발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난 여느 때처럼 창문 모서리에서 사냥을 했죠. 인간은 유리병 2개를 앞에 세워놓고 앉아서 뭔가를 적어보려고 애를 썼어요. 안 그래도 그날 난 내 먹이인 파리랑 모기들이 죄다 그 인간의 인공태양으로 몰려가 버린 탓에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녀석들 등잔에 홀려가지고는 넋놓고 그 안만 들여다보면서 무식한 태를 내더라고요. 마야가 말했다. 글쎄요, 그런 거라면 나도 한번 구경하고 싶은걸요? 그냥 구경 정도라면 내 말을 안 해요. 구경이랑 얼빠진 듯 들여보는 거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니깐요. 당신도 언제 기회가 되면 그 녀석들이 등잔 근처에서 얼쩡거리는 꼴을 직접 한번 봐봐요. 등잔에다 20번쯤 머리를 갖다 박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녀석들은 날개가 다 탈 때까지 그 짓을 한다니까요. 넋놓고 불빛만 바라보면서 말이에요. 마야가 동정심을 보였다. 불쌍해라. 얘기를 들으니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는 것 같네요. 그럼 알아서 창문 틈새나 나뭇잎 밑에 숨어 있을 일이죠. 그런 데 있으면 등잔불이 빛나도 안전하니까요. 내가 잡아먹을 수도 있고요. 어쨌거나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던 날 밤 창문 틈새에 숨어서 내다보니까 모기 몇 마리가 등잔 가까이에 누워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가만 보니 인간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기에 내가 나가서 그 녀석들을 잡아오기로 했죠. 그러는 게 당연하죠. 안 그래요? 마야가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그만 내 실수였어요. 난 천천히 아주 살금살금 책상 다리를 타고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모서리 너머로 책상의 평평한 윗면이 보일 때까지요. 인간은 정말 엄청 커 보이더군요. 나는 그가 뭘 하나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등잔 쪽으로 다가갔어요. 벽에 다다라 그 뒤로 몸을 숨길 때까지는 만사가 순조로웠죠. 그런데 병 뒤에서 다시 걸어 나오는 순간 인간이 내리깔고 있던 눈을 갑자기 번쩍 치켜뜨더니 내 쪽으로 손을 뻗었어요.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내 다리를 하나 잡아들고 제 눈앞으로 바짝 가지고 갔죠.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거 좀 보라지 였어요. 그 야만스러운 놈은 심지어 그러면서 입이 찢어져라 희죽 웃더라고요. 무슨 재밌는 일이라도 벌어진 것처럼요. 한니발이 한숨을 내쉬었다. 마야는 입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윽고 마야가 여전히 혼란스러운 머리로 질문을 던졌다. 인간의 눈이 그렇게 큰가요? 한니발이 버럭 화를 냈다. 이봐요. 나는 안중에도 없어? 그때 내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을 좀 해보라고요. 세상에 어느 누가 다리를 하나 붙잡힌 채 제 몸에 20배나 되는 눈앞에서 대롱거리고 싶겠어요? 인간의 입에서 새하얗게 번뜩이는 이조차 내 몸집의 2배는 될 거요. 자, 어때요? 마야가 말했다. 끔찍해요. 너무너무 끔찍해요. 다행히도 바로 그 순간 내 다리가 끊어져 나갔다오. 그러지 않았으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요. 나는 책상 위로 떨어지자마자 남은 다리로 있는 힘껏 달려서 병 뒤로 몸을 피했어요. 그러고는 거기 숨어서 인간에게 온갖 위협을 다 해댔죠. 아주 큰 소리로요. 그랬더니 그 인간도 무서웠던지 더는 쫓아오지 않더군요. 난 병 뒤에서 인간이 뭘 하나 싶어 살짝 훔쳐봤어요. 인간은 도망치려고 꼼지락대는 내 다리를 하얀 종이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들여다보더군요.
내 다리가 도망치고 싶어 했지만 그건 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마야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 끊어져 나간 다리가 계속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럼요. 우리들 다리는 끊어져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내 다리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내가 없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 계획도 없이 버둥대며 내내 같은 자리만 맴돌았죠. 인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웃더군요. 코를 만지작거리면서요. 제 의무를 다하려는 내 다리를 보고 웃다니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녀석이에요. 마야가 잔뜩 겁을 먹은 채 중얼거렸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다리 토막이 버둥대다니요. 한니발이 되물었다. 다리 토막이라니요? 무슨 말이에요? 마야가 한니발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대답했다. 토막난 다리 말이에요. 우리 꿀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에요. 한니발이 엄한 목소리로 마야를 타일렀다. 어른들 사회에서는 특히 교양 있는 곤충들 앞에서는 어릴 때 쓰던 말을 좀 삼가도록 해요. 다리는 끊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끊어진 다리. 어쨌거나 우리네 다리는 끊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움직여요. 엄연한 사실이지요. 마야가 말했다. 글쎄요. 증거가 없으면 못 믿겠어요. 한니발이 버럭 화를 냈다. 아니, 나더러 지금 당신이 믿을 수 있도록 다리를 하나 더 끊어보라는 거요, 뭐요? 도대체 상종을 하면 안 되겠군. 이런 무리한 요구는 난생 처음이요, 처음. 마야는 당황했다. 한니발이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낯선 이들과 어울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구나. 생각하는 게 다르다 보니 내가 결코 나쁜 뜻으로 하지 않은 말도 오해받을 때가 참 많아. 하고 마야는 생각했다. 마야는 우울해져서 어두운 표정으로 한니발을 물끄러미 들여다보았다. 긴 다리를 모으고 앉은 한니발도 아주 언짢아 보였다. 그런데 한니발이 갑자기 난데없는 소리를 했다. 그러고 보니 당신을 한번 잡아먹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군. 마야가 착하고 순해서 가만히 있는 것도 모르고 대들지 않으니까 약하고 힘이 없는 줄로 단단히 착각을 한 것이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마야는 울컥하는 기분을 느꼈다. 지금까지는 별로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다. 서글픈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놀라움과 두려움 대신 마음속 가득 용기가 불끈 치솟았다. 마야는 몸을 꼿꼿이 편 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뭉 하고 위협적인 날개 소리를 냈다. 그러고는 아름답고 투명한 날개를 조금 치켜든 채 날카로운 눈빛으로 한니발을 노려보며 말했다. 한니발, 난 꿀벌이에요. 잊었어요? 아이고, 저런. 미안해요. 한니발은 잘 있으라는 인사도 없이 돌아서더니 다리 7개로 낼 수 있는 최대 속력으로 나무 기둥을 타고 허겁지겁 밑으로 내려갔다. 그 모습을 보자 마야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웃지 않고는 베길 수가 없었다. 아래서 길길이 뛰는 한니발의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은 진짜 되먹지를 못했어. 사고를 당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쌍한 곤충한테 침을 들이대다니. 두고 봐. 당신도 머지않아 운명의 시간을 맞을 테니. 곤경에 빠지면 그제야 내 생각이 나서 후회하게 될 테니 두고 보라고. 한니발은 땅에 떨어진 머위 잎사귀 밑으로 사라졌다. 마야는 바람이 잦아들면서 날씨까지 화창해지자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한니발이 뭐라고 떠들어대는지 제대로 듣지도 않았다. 새파란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둥둥 떠갔다. 구름은 하나님의 이로운 생각처럼 고요하고 행복해 보였다. 마야는 한시라도 빨리 짙게 그늘져 있을 숲속 풀밭을 지나 넓은 호수 건너편 양지 바른 언덕으로 날아가고 싶었다. 그곳에서는 벌써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었으리라. 넘실대는 풀밭과 숲 가장자리로 흐르는 좁은 시냇가 주위로 키 큰 붓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노란 붓꽃들 위에 앉으면 건너편에 있는 전나무 숲을 볼 수 있었다.
비밀스러운 어둠에 감싸인 전나무 숲에서는 늘 서늘한 바람이 애잔하게 불어왔다. 눈부신 햇살조차 그저 희부연 붉은 기운으로 바꾸어 놓는 전나무 숲의 고요한 어둠 속에는 동화의 고향이 있었다. 마야도 그 사실을 알았다. 마야는 어느새 하늘을 날았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날아올랐던 것이다. 숲속의 풀밭과 꽃들로 뒤덮인 언덕이 마야를 불렀으리라. 아, 사랑하는 하느님, 산다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